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GS 연기 3주차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영님 공부 오늘은 많이 하셨나요? 1차 압박 때문에 그리고 또 자취 이사 때문에 잘 못했지만 그래도 1, 2번은 제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오늘 영상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앞부분은 좀 약간 이렇게 좀 뭐 질문 답변 해드리고 뒷부분은 좀 도영님이 한번 해보는 걸로 아직 그 네, 정도는 한번 그렇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되거나 아니면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 면에서는 약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C나 D등급은 아닌 B등급 정도 음, 박사님께서 이제 B등급 정도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해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1번에 이제 물음이 두 개가 있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그런 물음입니다. 1번은 그 일단 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준비를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 방안을 설명하시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은 일단 구성 자체를 공익사업의 준비 의의 및 취지, 당연히 이제 의의 및 취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토지보상법 구조부터 사실 이제 13조까지 해서 이제 언급이 쭉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도영님은 이런 거 답안 작성까지는 힘들 텐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조문 좀 보시나요? 근데 박사님께서 나눠주시는 그런 관련 자료에 조문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항상 그걸 처음에 그 베타 답안에서 써준 답안이랑 그 밑에 있는 조문이랑 함께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뭐 저는 공부 초기에 뭐 물론 지금도 공부 초기이긴 하지만 그렇게는 안 했었다가 이제 그 조문이랑 같이 보면 되게 이해가 쉽다, 이해가 빠르다, 그리고 머릿속에 맞습니다. 많이 남는다. 그리고 이제 조문도 공부하고 내용도 공부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또 하시나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취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물어본 그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의 써주고 장애물 제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예. 네. 혹시 뭐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음, 있으셨을까요? 저는 타인 토지 출입에서 네. 질문이 있었는데, 그,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베타 답안에서 말씀하신 게, 타인 토지 출입의 법적 성질에서 사실행위이지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행위이지만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도 행정법 자체가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해본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박사님이 댓글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일단 답변을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이제 법적 성질 자체가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툴 수 있다. 음, 그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게 사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앞부분에 뭐 사실행위가 무엇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이제 뭐 언급했던 그런 뭐 권력적 사실행위가 어떤 건지 막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조금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고 좀 실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왜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타인 토지 출입이나 장애물 제거의 법적 성질을 특허로 하였는데 특허로 타당한 이유가 이것이 쟁송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법적 성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처분성이 있고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뭐 이의 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지난번 이제 단과 시간에 그 판례 분석하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얼핏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제 그 명칭 자체는 허가잖아요. 그쵸. 타인 토지 출입 허가인데, 근데 사실상 이게 특허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허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두에게 뭔가 권한을,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에게 주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인 토지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뭔가 권한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특허다. 특허. 처분은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개념이니까 네. 처분은 이제 처분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쵸. 이게 이제 허가냐 처분이냐 했을 때 죄송합니다. 허가냐 특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허가는 자연적인 그 권리 뭐 이런 거를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다 보니까 그 허가의 성질보다는 여기서는 특허. 그래서 사업 인정도 특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 허가, 다음에 신고, 등록. 등록인데 이게 처음 말한 것부터가 약간 제한이 좀 강하게 가해지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또 권한도 주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권한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쟁송이 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은 원래 없던 건데 타인 토지에 출입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돈영님 땅에 뭐 아무나 막 다 갈 안 수는 되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를 해주려면은 굉장히 이제 이거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이제 뭐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권한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이거 사실 이 아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건너뛰었네요. 여기 네.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도 있고 했는데, 네, 뭐 근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피수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전적 권리 구제, 사후적 권리 구제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사전적 권리 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토지보상법상에는 명문에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 지금 이제 써있는 대로 예방적 금지 소송이나 가처분 뭐 이런 그 절차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판례상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후적 권리 사후적. 구제인데 사후적 권리 구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손실보상의 청구도 있고 행정쟁송도 있고 조금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이라는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의신청 토지보상법 83조 아니면은 뭐 85조 보증소 같은 경우도 불복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행정쟁송의 두 번째 파트에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바 손해배상에 의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위법한 허가로 인하여 조사가 종료된 경우라는 전제 때문에 무효인 소송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 이익이 없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뭐 말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이미 이 사람은 타인 토지 출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여기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타인 토지 출입을 하는 것 자체를 취소를 할 수가 시킨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이득이 없죠.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손실보상금으로 다투는 게 이익이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게 이제 우리가 85조 1항, 85조 2항 해서 그 뭐 비슷한 다른 문제들에서 한번 다뤄봤던 것 같아요. 취소 소송도 할 수 있고 불복 수단에 네. 이제 보증소도 있는데 취소 소송은 이제 소의 실익이 없다. 굳이 그렇게 다퉈봐야 소용이 없다. 그냥 원하는 것은 지금 공정력을 깨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무릎 2는 네.
그러니까 무르미가 쉽게 말하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을 때 강제적으로 실행했을 때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이제 이 공익사업 준비 과정에서 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하고 측량 조사도 가능하고 뭐 필요하다면 장애물 제거까지 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을 원 토지 소유자가 막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력을 행사해서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뭐 토지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음,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만약에 어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씩 그 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봤냐면 이제 일단 먼저 관련 규정의 검토를 합니다. 9조 11조.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토지 점유자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 방해하지 못한다. 그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실력 행사 여부는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학설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강제적 실력 행사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음, 이제 결론이 나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면 뭐 뭐든지 그냥 다 그쵸. 강제적으로 사업 시행자 마음대로 할 수 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허가를 받은 전제로 갔는데 거기에 도사를 하지 말라는 점유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 시행할 때 조사를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청의 뭐 위임 허가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명령을 한 건데 거기에 점유자가 어 반대하는 것은 수인의 의무를 벗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반대를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하려고 들어왔는데 뭐 토지 점유자든 소유자든 곡괭이나 막 낫들고 못 들어오게 앞에서 막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음, 조사할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하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근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또 강제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아, 끌어내서 뭐 이제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권리구제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손실 보상과 손해 보상이 나왔는데 이 손해배상은 타인의 미흡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건데 여기에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타인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국가라는 뜻인 건가요? 뜻에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그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박사님께서 이제 두 앞글자 이제 따서 공직고 위인손 미인손. 네 아마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해당 요건들을 다 충족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국가가 그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법한 걸 했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요즘에 그 서브노트 이제 이런 걸 다시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과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면은 공무원도 이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그쵸.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돈영님이 물어본 그런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라면 뭐 당연히 이름 자체도 지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고 국가가 그거를 해야지 만약에 이걸 국가가 책임을 안 지고 공무원한테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운.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고 해도 이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그럼 강제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대해서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제가 요즘 많이 접해본 내용과 달라서 약간 논점의 포커스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그냥 직관적으로 딱 뭐 이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고 뭔가 그 논리 원칙적인 거를 잘 몰라서 사실 이걸 영상을 하기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 거. 네, 아마 좀 익숙하지 않아서 네. 좀 그러셨을 것 같고 좀 어, 시간을 두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1번은 마무리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제 2번은 섣불리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저희가 항상 해오던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사업 인정과 뭐 수용 재결, 뭐 하자 승계 아니면 뭐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던 논의인데 제가 여기서 옛날부터 궁금했던 사업 인정 전과 사업 인정 후 협의의 차이점이랑 그리고 제가 또 처음 보는 협의 성립 확인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전후 협의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근데 협의의 성립이라는 약간 뉴페이스가 나와서 조금은 다시 또 공부를 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다 여기 풀어서 제 답안을 올려놨는데 네. 사업 인정 전 협의와 사업 인정 후 협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냥 잘 암기가 안 되지만 이해한 상태로 네네네. 그냥 틀릴 수도 있지만 들어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업인정 전 협의는 일단은 임의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사업인정 후 협의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인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냥 뭐 땡 뭐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좀 아, 그렇고 근데 이제 꼭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사업 인정 전에 협의를 했는데 했으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변화된 게 없으면 굳이 사업 인정 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쵸. 그런 또 과정이 있어서 그냥 꼭 사업 인정 후 협의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사업 인정 전이든 사업 인정 후든 한 번의 협의는 거쳐야 한다. 아,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은 그 사업 인정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나 아니면은 이제 학설이나 다수 아, 견해나 네 이제 사업상 계약으로 그쵸 그렇게 보고 보는데 사업 인정 후는 이게 나뉜다. 공법상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사법상으로 보고 공법상으로 보는 이유가 전 협의일 때는 뭔가 국가를 등지지 않고 약간 개인과 개인 대 협의를 해서 사법상이었던 것 같고 대신 공법상 협의가 된 사업인정 후 협의는 이 사업인정이라는 국가에게 위임을 받고 나서 뭔가 국가를 대신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아무튼 공익적인 네, 공익적. 목적의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금 말씀 돈영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이게 약간 공법적인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학설인데 판례는 오히려 아니다. 이것도 사법상의 이제 아, 매매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법으로 볼 건 아니다. 해서 이제 사법.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누는 우리가 구별하는 실익은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공법상 공법상 소송, 당사자고.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음, 이걸 나눠야 하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이해 안 된다고 했던 협의 성립 확인.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음 접할 네, 맞습니다. 내용이긴 한데
이건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급으로 알고 있어요. 네, 협의 성립 확인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또 중요한 판례가 이제 2016도 51719라고 해서 진정한 소유자와 관련된 그런 또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압축해서 말하면 협의 성립한 걸 가지고 이제 피수용자와 얘기를 해서 이제 분명히 이거 협의한 것이다. 변심하지 말아라. 나중에 말 바꾸지 말아라. 아, 네, 그 확인을 가져서 동의를 받아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걸 제출을 하면 마치 이게 이제 수용 재결한 것처럼 재결과 같은 효과로 맞습니다. 네,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결로 간주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물론 제가 이 아래 쓰긴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도영님 아세요? 이걸 네. 재결로 간주가 되면은 원시 취득이 되고, 근데 전에 약간 협의로 성립을 한 것은 그 승계 네. 취득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주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이제 취득을 하는 거지만 승계 취득은 만약에 거기에 뭔가 얽히고 설켜 있다면 그걸 전에 있던 그대로 그런 네. 계약,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같이 그냥 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협의 성립 확인은 아무튼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절차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협의 성립 확인이란 게, 그러니까 뭐 사업 전 협의든 후 협의든 협의를 했다라는 것을 뭔가 인증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뭐 공증을 받아서 이제 그걸 제출하기도 하고 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재결로 간주했다라는 말은 저희가 사주 협재인데 협의의 성립을 그러면 사주 협재 중 협의 위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과 제 사이에 있는 건가요? 협의를 한 다음에 이 확인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재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과 거의 뭐 이꼴이라는 느낌인 거예요. 동등한 느낌.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거의 협의 성립 확인과 수용 재결이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쵸?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시 취득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해가 있으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네. 뭐 디테일한 것은 또 수업 시간에 많이 또 접하실 테니. 네. 한번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말한 게 사업인정 전후 협의와 협의 성립 확인의 비교에 대해서 같이 뭐 알아본 것 같고 이제 물음 2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인정 및 수용 재결의 하자의 승계 관련 내용인 건가요? 물음은?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되게 긴데 이 문제가 긴 이유는 그 이제 하자 승계의 요건 네 가지를 충족을 시킨다는 것을 문제에서 주려고 굉장히 길게 써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일단 사업 인정이랑 수용 재결이 둘 다 처분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죠. 답안지에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선행 행위인 사업 인정에 불가증력이 발생을 하였고 맞습니다. 후행 행위인 수용 재결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그리고 선행 행위인 수용 재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정도의 하자가 있고 무효가 아니어야 됩니다. 취소 사유가 있다. 무효 사유의 하자면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써주시느라고 이게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하자 승계 가능한지 아닌지 설명하시오. 요건은 갖춰졌는데 이게 하자의 승계냐 아니냐. 근데 일단은 이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두 개의 처분이 개별적인 목적을 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가 보면 학설로 보면은 전통적 하자 승계론에서 이제 별개의 네.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걸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또 뒤에 다 언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예측 및 수인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하자 승계가 안 된다. 음,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하자 승계가 안 된다고 음, 보여진다. 뭐 그렇게 판단된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길게 쓰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 조금 더 하시면은 아실 텐데 타자승계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목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차에 맞게끔 이제 좀 구성을 하는 그럼 거거든요. 여기 써주신 하자승계 전형적인 목차가 이 개관 해가지고 의, 취지, 뭐 요건하고 이제 해당 사안을 이제 하자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포섭하는 내용까지인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인정 까지, 네, 범위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정 범위에는 말씀드렸던 아까 그 학설, 합설? 전통적 하자 승계론, 그다음 구속력 이론 그거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우리가 학설 다음에는 판례 쓰니까 맞습니다. 판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검토.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안의 해결. 이렇게. 아, 이해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조금 배점이 더 길었다면은 판례 유형별 검토라고 해서 그 하자 승계가 되는 아, 경우, 긍정과 그렇죠. 부정의 그다음 되지 않는 경우에서 뭐 판례를 한 두 개씩 더 개별 써주면 공시지가 가세처분의 네, 부정.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표준지 공시지가도 관련돼서 네,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더 담으면 되지만 지금 이게 배점이 15점이라서 상당히 이것도 또좀 한 장 반 정도, 세쪽 세 쪽. 네, 좀 이게 많이 빠듯합니다. 이걸 맞습니다. 다 담기에는. 그래도 이제 주어진 배점에 맞게 좀 최대한 제가 채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문제 2번도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3번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3번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뭐 박사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되게 좀 많이 수험생들이 당황했었던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는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접하니까 그냥 그렇게 뭐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업 인정이랑 사업 인정 고시는 이제 함께 묶어서 통일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인정을 이제 했고 사업 인정을 받았고 근데 이 사업 인정을 받은 내용을 사업 인정 고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또 사업 인정의 효과가 없어서 없어지는. 그래서 아, 사업 자체가 백지화 무효화될 수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같이 이제 함께 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음, 일종의 뭐 세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특허고 처분성이 있다는 거고 그쵸.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법적 성질 이게 지금 5점이라서 길게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거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일단 법적 성질은 그렇게 두 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랑 사업 인정과 그러면은 그게 약간 동일시 되는 거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의의나 내용은 다른 거죠. 그쵸. 고시라는 것 자체가 이게 토지보상법 22조에 있는데 알리는 느낌.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 이제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 시행자라든가 토지 소유자 혹은 이제 관계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 고시를 안 하면은 위법하게 돼서 그것도 근데 제가 근데 이 3번 문제를 잘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문제를 단면적으로 이해했을 때 사업 인정과 사업 인정 고시에 관한 쟁점이니까 사업 인정을 받았지만 고시를 안 해서 그에 따른 뭔가 사업 인정의 처분에 따른 취소 소송이나 이의 신청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일단 이어간 다음에 아,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 개관까지 알아봤고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은 그러면 이것도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는 다른 내용인 거죠? 사업 인정 고시랑 사업 인정이랑은 같이 같이 통일적으로 네, 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 성질도 똑같이 뭐 제3자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저는 특허 처분성 있는 거 그 정도 지금 이제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물음 이가 메인 물음인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선결 문제랑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결 문제라는 게 이번 시험에도 뭐 선결 문제 해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선결 문제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 11조에 있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공법상 관련돼서 이제 행정소송인데 이제 행정소송에 관련된 것을 그 민사법원에서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서 뭔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등의 확인 및 효력 부인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으로 존재가 되는 법 문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효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판단이 돼야 그 다음에 진짜 본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얽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선결 미리 결정이 돼야 되는 알겠습니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요건적 효력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이제 여기 지금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로 사업 시행자 갑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해서 이제 그 요건적 효력에 대해서 썼는데 답안에다가 이 부분도 사실 있는 그대로 의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되면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 다른 기관을 존중하는 다른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해했습니다. 판결 문제의 유형이 있네요. 이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유형 같은 경우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의 유형은 그 말씀드렸던 행정행위, 지금 이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단순히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무효다 아니다.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이걸 취소할 건지 아닌지 효력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효력에 대해서. 네, 취소를 할 건지 아닌지. 근데 이게 그 앞서서 봤었던 그 구성 요건적 효력, 그다음에 그, 그 내용과 이게 좀 같이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성 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민사법원에서 무효다 아니다 정도는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이제 효력 유무 취소다 아니다는 이건 민사법원이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을 했었던 그 행정법원의 그 이 앞단에 그 제3의 기관에 결정한 내용을 민사법원이 함부로 이거 효력 없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할 수가 없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삼권 분립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민사법원이 이걸 침해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 구성 요건적 효력이 나왔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법 여부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아, 무효다 아니다. 근데 이거를 취소한다, 효력을 취소한다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위법이다 아니다, 무효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면은 가능할 것이고, 근데 이게 구성 요건적 효력에 이제 반하는 효력 유무를 취소할 건지 아닌지와 관련된 거면 당연히 그건 민사법원이 할 수가 못하는. 없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사안의 문제로 봤을 때 승소 여부는 그러면은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지금 국가 배상 청구 소송으로 실무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 문제 3번에 세 번째 줄에. 근데 이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공직구 위법한 사항이잖아요. 네. 위법한 사항을 가지고 한 거니까 위법성 판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게 위법하다 아니다 정도는 민사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효력 취소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무효다 아니다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구성 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승소할 수 있다. 혹시 3번 문제 같은 이 유형 논점은 A, B, C, D로 나누면 어느 정도 그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결 문제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이제 논리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 3번 문제도 제가 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어서 아 제가 말하면서 맞는 말인가
확실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정도 다뤄보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돈영님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통할 정도의 실력까지 한번 다음 시간에 끌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